안녕하십니까. Grammar Zone 1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과 Grammar Zone 어법 영역의 세계로 안내할 외국어 영역의 로즐리 선생님입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 본격적인 첫 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제가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아주 충분하고 꼼꼼하게 설명드렸습니다. Grammar Zone에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학습 목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강의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수험생들이 따라오셔야 하고 준비해야 되는 사항들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먼저 오리엔테이션부터 숙지하시고 지금 본격적인 1강으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OT부터 듣고 오셨던 수험생들은 제가 부탁드렸던 게 하나 있는데요. 오늘 아마 준비된 노트가 필요할 겁니다. 그거 하나 준비하시고요. 먼저 이제부터 본격적인 우리 1강 문장의 요소, 오늘 이 시간에 배울 것은 무엇인지 먼저 학습 목표부터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법, Grammar Zone이라고 하는 어법 영역의 강좌입니다. 근데 교재도 보신 것처럼 1강이 문장의 요소, 그리고 구와 절이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셔요? 어법 따로, 구문독해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어법이 잘 되면 구문독해가 되게 되어 있고요. 구문독해가 또 잘 되려면 아마 어법이 선행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교재 1강 구성도 마찬가지로 어법 강의, 본격적인 투부정사, 분사 이런 게 아니고 문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문장은 왜 길어지나? 그러면 이 문장이 길어지는 구문독해가 복잡한 건 우리가 어떻게 끊어 읽어야 하나? 그래서 첫 번째 학습 목표, 문장은 왜 길어지는지, 그리고 문장이 왜 길어지는지, 어떻게까지 길어지는지, 그러면 그 길어진 문장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끊어 읽고 이해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이 구문독해를 하기 위해 어법 영역이라는 녀석과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고 왜 필요한지에 관련된 간략한 이야기가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오늘 1강의 문장의 요소는요, 우리가 Grammar Zone 어법 강의가 끝나는 그날까지 실제 여러분들하고 가장 많은 얘기들을 중복적으로 할 겁니다. 본동사 찾아? 그럼 주어 찾아? 그럼 이게 문장이 어떻게 구성된 건데? 얘들아 문장 절이니까 수식 찾아야겠네? 기타 등등 하면서 우리가 오늘 1강에서 배운 건 아마 종강하는 그날까지 쓸 거니까요. 잘 듣고 숙지하시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문장은 왜 길어지고 어떻게 길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요. 우리 수험생들 제가 OT에서 부탁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펜 내려놓고 필기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제 얼굴만, 칠판만 보시면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문장이 왜 길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길어지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분들 저랑 같이 잠깐 타임머신을 타고 중학생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쉬운 얘기요. 문장 성분, 팔품사 이런 얘기부터 할 건데요. 실제 제가 오늘 칠판 세그먼트를 한 4분류에 맞게 쓸 겁니다. 근데 그중에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건 저 끝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니까요. 중학생의 이해 정도만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요. 일단 문장이 왜 길어지는지, 어떻게 길어지는지 설명하기 전에 저는 문장의 성분, 그리고 팔품사와의 관계, 이거부터 좀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쉽게 알고 계시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입니다. 근데 이 녀석들이 점점점 수식이 붙고 길어지면서 구문이 복잡해지고 해석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해석이 어려워지다 보면 또 구문이 복잡하다고 하면 어법 배경 지식은 또 필요하거든요. 모든 연결고리를 풀기 위한 첫 번째 서막입니다. 제일 먼저 문장 성분 중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주어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 서술어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주어, 동사, 목적어라고 하는 게 있을 거고요. 보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선생님 지금 수능 강의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중학교 내용 설명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 녀석이 제일 먼저 시초라고요. 이거부터 잘 이해하셔서 팔품사의 연관까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제가 팔품사 물어보면 잘 모르시던데요. 문장의 주어 성분은 주동, 목보라고 하는 거 알고 있고요. 팔품사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가겠습니다. 팔품사, 일단 명사예요. 그죠? 그리고 대명사예요. 그럼 이쯤 되면 우리 친구들은 또 동명사 이런 거 다 얘기합니다. 일단 명사,
대명사, 그리고 팔품사, 동사에 해당하는 서술어에 해당하는 동사가 있을 거고요. 형용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부사가 있을 거고요. 팔품사니까 사자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들은 뭐 있을 것 같아요? 의문사 뭐 이런 거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부사가 있고 전치사가 있고 그 다음 접속사가 있고 그 다음 감탄사가 있습니다. 실제 이래서 우리는 팔품사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이렇게 팔품사라고 얘기하죠. 팔품사와 문장 성분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잘 보세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여러분들 뭡니까? 주어 성분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 네, 명사예요. 그러면 주어는 명사, 대명사 이런 거 올 수 있겠네요. 되셨어요? 동사는 서술어가 그 역할을 차지하면 되겠네요. 목적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는 뭡니까? 목적어 자리도 역시 명사, 대명사, 목적어 자리에 명사 옵니다. 그럼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는요? 제가 이렇게 분류하니까 좀 이따 우리 수험생들이 필기하실 때 조금 혼동할 것 같아서 제가 직접 쓰겠습니다. 주어 자리에 명사 오죠. 그 명사나 대명사. 서술어 자리에 동사 오죠. 목적어 자리에 명사 오죠. 명사나 대명사. 보어 자리에 명사나 형용사가 옵니다.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보어 자리에 왜 명사냐, 왜 형용사나 분류되냐면 일반적으로요. 명사가 올 때는 직업이나 혹은 신분 같은 거 나타낼 땐 보어 자리에 명사가 옵니다. 뭐 I am a teacher, 나는 선생이다. 직업이나 신분. 근데 감정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그땐 비교적 형용사가 옵니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니까 비교적이에요. I am happy. 내 감정 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면 형용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둘과의 관계를 보면 주어 자리엔 명사, 대명사 간다고 했죠? 서술어 자리에 동사 가죠? 목적어 자리에 명사, 대명사 가죠? 보어 자리에는 명사도 될 수 있다고 했고 형용사도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머지 이 녀석들은요.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에 아무런 연계성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시작했냐면 문장 길어진다고 했죠. 문장 길어지는데 그래서 길어져서 복잡하고 해석이 안 된다면서요. 문장은 길어지고 복잡한데 실제 문장 성분에 영향 안 주는 것들은 빼도 괜찮습니다. 부연 설명이고 사실은 추가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문장이 굉장히 길면 부사 묶어서 버릴 거고요. 전치사 묶어서 버릴 거고요. 접속사, 감탄사 묶어서 버릴 거라 문장을 간소화 시키는 역할부터 하겠습니다. 문장이 길어서 해석이 안 된다면 일단 간소화 시키는 작업부터 해야죠. 문장 성분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이 녀석들이 필요한 이유는 있겠죠. 부연 설명이니까. 그러나 실제 성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끊어읽기 할 때 다 가로치면서 묶어서 보낼 녀석들의 묶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장의 성분과 팔품사는 원래 중학교 때 배경 지식이에요. 오케이. 제가 본격적으로 이걸 설명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에요. 문장은 여러분들이 왜 해석이 안 될까? 해석이 안 되나? 생각해 보셨어요? 일단 단어를 안다는 전제 하에요. 단어는 알고 있는데 왜 해석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선생님 구문이 복잡해서요. 구문이 너무 길고요. 구문이 복잡해서요. 문장이 길어서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해석이 왜 안 되니? 구문이 복잡하고 문장이 길어서? 그럼 왜 길어지는데? 어떻게 길어지는데?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 한마디로 요약 정리를 하자면 구 혹은 절이라는 녀석들 때문에 문장은 점점점 길어지고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얘기가 사실은 구와 절입니다. 문장이 왜 해석이 안 되나? 복잡해서 길어서 왜 길어지나? 실제 구와 절 때문이라고요. 자, 그러면 구라고 하는 녀석과 절이라고 하는 녀석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얘기를 시작하면 우리 수험생들이 구가 뭔지 절이 뭔지 헷갈려 합니다. 명사 투부정사 구라고 들어봤어요? 투부정사 절이라고 들어봤어요? 투부정사 구라고 들어봤는데. 동명사 절이라고 들어봤어? 동명사 구라고 들어봤어요? 동명사 구라고 들어봤는데. 분사 구문? 분사 절? 뭐? 분사 구문. 근데 대절이라고 들어봤어? 대구문이라고 들어봤어? 대절. 뭔가 들어본 거 맞습니다. 제가 OT에서 말씀드렸듯이 대충 들어는 봤는데 아는 것 같은데 제대로 모르는 거 이런 게 문제라고 했죠. 구라고 하는 녀석은요. 단어와 단어가 만납니다. 단어와 단어가 만나서 하나의 품사 또는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걸 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투부정사구 있죠? 좋습니다. 투부정사구에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런 거 많잖아요. 형용사, 부사,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각각 대표적인 녀석이 바로 투부정사거든요. 그러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들어봤다며 투동사 원형, 형용사구에 해당하는 투부정사의 동사 원형, 부사구에 해당하는 투부정사의 동사 원형, 부사적 용법 다 구입니다. 왜냐하면요. 단어와 단어가 만나 하나의 명사품사가 됐네. 명사니까 여러분들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뭐예요?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문장 성분으로 따지면 주어 자리에 혹은 목적어 자리에 보어 자리에 갈 수 있잖아요. 즉 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단어와 단어가 만나 하나의 품사, 하나의 문장 성분이 돼야 된다. 단어와 단어가 만나 하나의 명사가 돼서 주어 자리에 갔거나 단어와 단어가 만나 하나의 품사인 형용사가 돼서 보어 자리에 갔거나 이런 걸 구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아 제가 여기에 쓰는 건 좀 이따 굉장히 별표를 치고 여러분들한테 필기 열심히 하세요라고 말씀드릴 건데요. 몇 가지 암기해야 합니다. 우리 어법 영역으로 가면 철저하게 암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해만 한다고 될 것도 아닙니다. 암기와 이해가 동시에 돼야 된다고 전 솔직하게 서두부터 말씀드리는데요. 실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이 챕터는 암기하셔야 합니다. 단어와 단어가 만나 하나의 품사나 성분을 이루는 것 그게 구라고 하는데 각각 명사, 형용사구, 부사구가 있다. 그중에 투부정사구는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라고 해서 다 알고 있으니 명사구에 해당하는 거 동명사 있잖아. 동명사 생각해 보실래요? 동사에 단어와 ing 단어가 만나 하나의 품사 명사가 됐잖아요. 그럼 얘는 명사니까 성분 주어 자리도 갈 수 있고 목적어 자리도 갈 수 있고 보어 자리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냐 보니까 얘도 명사구라는 이름이 붙은 거겠지. 혹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제가 V라고 쓴 건 동사 원형이에요. 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예를 들면 what to do.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앞으로 교재에서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될 건데요. 그냥 뭐뭐 할지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What to do, 무엇을 할지. Where to go, 어디로 갈지. When to start, 언제 시작할지. 이렇게 하나의 단어와 단어가 만나 명사의 품사가 돼서 목적어 자리에 갈 수도 있고 주어 자리에 갈 수도 있고 성분별로 들어갈 수 있다 말씀드린 거예요. 형용사구의 대표적인 거 여러분들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사, 능동의 ing, 수동의 pp라고 하는 분사도 형용사입니다. 그럼 부사구에 해당하는 건 뭐 있을까? 관심 없어. 여러 개 있겠지. 근데 일로 와볼게요. 부사는 문장 성분에 영향 안 준다며. 그래서 우리 쓰잘데기 없는 걸로 빼기로 했잖니? 실제 해석하는 데는 좀 영향을 주겠지만 우리가 부사구까지 암기할 수 있는 여력은 없으니까 일단 투부정사 정도 있다. 잠깐 생략.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제 절로 가겠습니다. 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랑은 달리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는 문장이 반드시 절대적으로 주어가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불완전한 문장이 올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는 하나의 문장스러운 것이 하나의 품사,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루는 것, 그걸 우리가 절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재미가 없어요. 우리가 말했지만 좀 전에 우리 어떻게 길어지는지, 왜 길어지는지, 어떻게 끊어읽기를 해야 되는지 이게 배우는 게 주 목적이니까 지금은 서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이 명사절, 얘랑 똑같이 형용사절, 얘랑 똑같이 부사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건, 지금 건 암기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명사절에 해당하는 거요. 예를 들면 if나 whether절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배울 때 if가 만약 뭐뭐라면 이건 가정법에 쓰겠지? 근데 뭐뭐인지 아닌지 이럴 땐 명사절이다 이런 거 배워본 적 있잖아. 왜냐하면 if 다음에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이 와.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이 오는데 그게 하나의 품사, 명사 품사야. 그러다 보니까 문장의 성분 중에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이렇게 가겠지. 그래서 명사절이라고 부릅니다. if나 whether절, 대절, 관계대명사 중에 유일하게 what절,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명사구라면 의문사 들어간 의문사절은 명사절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요. 관계대명사의 품사가 명사인 줄 알고 있는 놈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관계대명사 완만 유일하게 명사고요. 관계대명사 다 형용사입니다. 관계부사? 아, 관계부사니까 부사겠지 또 이러지 말고 관계사자 들어가는 녀석들은 관계대명사가 됐든 관계부사가 됐든 다 형용사절입니다. 그래서 수식합니다. 관계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이런 거 이제 형용사절이고요. 부사절? 많습니다. 글쎄 뭐 아까 말씀드렸죠.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일단 뺄 건데요. 예를 들면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말씀드렸던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했던 거 기억나요? 시간이나 조건 부사절? 그러니까 그 녀석들은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이 나왔었을 거야. 그런데 그 부사 품사인가 봐. 문장 성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 그런 대표적인 게 사실은 뭐가 있냐면 if예요. 얘랑 똑같은 표면적인 if지만 얜 뭐뭐인지 아닌지, 얜 만약 뭐뭐라면 이럴 때요. 또 when, 뭐뭐 할 때 이럴 때요. 제가 쓰고 있는 게 되게 쉬운 것 같죠? 쉽다면 왜 19년 인생 동안 우리가 어법 배우고 그 맨날 틀려오겠습니까? 자, 똑같은 when인데요. 의문사 when, 언제? 할 땐 명사입니다. 똑같은 when인데요. 관계부사 when도 있잖아요. 그럴 땐 형용사입니다. 똑같은 when인데요. 뭐뭐 할 때, 조건, 시간을 나타내고 있으면 그땐 부사입니다. 같은 when이지만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되고요. 각각 주어 자리에 갈 수도, 보어 자리에 갈 수도, 문장 성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어법지존이라고 하는 강의에서 어법과 구문 독해를 넘나들면서 배우겠다고 한 거였고요. 다시요. 여기까지는 제가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목록입니다. 단어와 단어가 만나 하나의 품사,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루는 것, 구. 그리고 그 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요거 박스형은 머릿속에 암기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배운 거 종강 때까지 쓸걸? 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정도는 따라오셔야죠. 내가 오늘도 끝날 때 여러분들한테 예습을 어디까지 해와 주세요 라고 부탁하지 않을 겁니다. 복습만 잘 해갖고 오세요 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그거 부분만 잘 숙지하시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절 가겠습니다. 절은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는 하나의 문장인데 그 문장이 하나의 품사,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루는 것. 그래서 명사절에는 많습니다. if나 whether절, 대절, 관계대명사 중에 유일하게 what, 의문사절 이런 것들이 있고 관계대명사는 대명사가 아니고 형용사다. 관계부사는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다. 라고 했던 명사절, 형용사절 이런 박스는 내용은 암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그럼 여러분들하고 왜 해석이 안 돼? 구문이 복잡하고 길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 결론을 얘기한 거예요. 왜 길어지는 건데? 왜 길어지는 거냐면 구절 때문에요. 근데 구절로 이거 설명을 해도 또 아이들은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길어지는 건데? 구절로 길어진다는데 어떻게 길어지는데? 눈으로 확인합시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형식 중에 가장 긴 형식은 몇 형식입니까? 초등용 질문이에요. 뭐 4형식, 5형식 이런 거 나오겠죠. 네, 5형식으로 그럼 예문을 들어볼게요. 자, 5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게 5형식이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친구들한테 I make you a king 이런 문장을 줍시다. 나는 만든다. 너를 왕으로 만든다. 근데 내가 왕이 아니고 너를 왕으로 만들어준 거니까 목적어 보충하는 목적 보어. 이게 5형식이잖아요. 이렇게 짧으면 해석합니다. 근데 문장이 어떻게 길어지냐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구나 절 때문에 길어진다고 했어요? 오케이.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부터 일단 말합시다. 나 혼자 강의하는 걸 싫어해.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냥 같이.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 오케이. 명사. 서술어 자리? 동사.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 명사.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 오케이. 명사나 형용사. 때에 따라 뭐 직업 신분을 나타내거나 보어 자리 직업 감정 상태를 나타내거나 그건 뭐 다다음 시간에 제가 문장의 형식편에서 얘기할 거니까요. 명사, 동사, 이런 게 온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럼 주어 자리에요. 명사만 오면 되잖아요. 그치? 그럼 주어 자리에 뭐 choke 이런 거 나오면 단어 짧으니까 해석하겠네? 명사만 오면 되잖아. 나 절 쓰려고. 명사절. 아니 명사만 오면 되니까. 그러면 절이니까 주어 동사를 갖춘 한 문장이 주어네? 그럼 뭐 아무거나 써볼게요. 대절. 아, 주어 자리에 대절은 잘 안 나오니까 왓절. 아무거나 쓰겠습니다. 관계대명사니까 뭐 하나 빠지고요. 목적보.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이 하나의 명사 품사를 이룬 명사절 썼습니다. 됐어요? 그럼 또 궁금하네. 얘들아 명사라면 뭐 받지? 아 수식 받지. 명사를 수식하는 품사가 뭐가 있지? 형용사. 아니 지금 얘가 명사라고 명사절. 그럼 명사 수식하려면 무슨 품사가 필요한 거지? 형용사. 좋네. 그럼 형용사면 pretty, beautiful 이런 건 너무 유치하잖아요. 문장이 길어서 해석이 안 된다면서요. 형용사 절 쓰면 되지 않을까? 형용사 절. 그래. 명사를 수식하기 위해 형용사가 붙어야 되니까 pretty, beautiful 같은 간단한 거 말고 형용사 절. 그래. 그러면 뭐 관계되면서 what? 이런 거 하나, that? 이런 거 집어넣을게요. 주동목보 뭐 이런 게 붙는 거네. 이 하나의 문장이 형용사라서 얘 수식한 거네. 그럼 봐. 이것만으로도 지금 주어가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되셨어요? 자예요? 근데 이제 동사예요. 뭐 동사는 사실은 길어져봤자 시제밖에 없으니까 동사에 뭐 긴 거 뭐 will, have, pp 뭐 이런 거 하나 씁시다.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할 건데요. 동사가 수식받으려면 부사가 필요합니다. 동사를 수식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여기에 동사를 수식하려면 명사 수식할 땐 형용사 필요하다며. 동사 수식하기 위해 부사 쓰려고. 근데 마찬가지로 또 부사 뭐 beautifully ly 붙여가지고 그런 거 말고 문장 길게 부사 절 쓰면 안 될까? 괜찮죠?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부사절. 나 when 이런 거 쓸게. when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뭐 이렇게 막 오겠네. 이 부사절이 사실은 동사 수식. 이러면 잘 보세요. 아까 여러분들이 5형식에 I make you a king은 너무 짧아서 해석 되신다면서요. 지금 동사까지밖에 안 하는데 동사 이렇게 길어진 거죠. 그럼 목적어예요? 똑같지. 목적어에 명사 오면 되잖아. 나 이런 거 뭐 eraser, 뭐 choke 이런 단어 안 쓴다니까? 우리 좀 배운 사람들이니까 야 구어 절 배웠으면 써먹어야지.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명사니까 오케이 명사절 오면 되네. 아 그럼 뭐 if나 whether절 쓰면 되겠네요. if절 추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뭐 이렇게 썼죠. 근데 얘가 지금 명사절인 거죠. 명사라면 또 뭐 받지? 아 또 수식 받네. 오끼로끼. 그럼 명사 수식 받으니까 형용사 쓰면 되네. 형용사 아까 말했잖아. beautifully 이런 거 유치해서 안 쓴다고. 형용사 절 관계사 하나 쓰면 되죠. 뭐 관계사 뭐 which 하나 씁시다. which 뭐 동사 목적어 뭐 목적 보어 뭐 이렇게 씁시다. 수식했죠.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오형식 문장인데 너무 복잡해지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목적 보어 명사입니다. 그 명사 자리에 또 명사절 아무거나 갖다 집어넣을게요. 제가 의문사 what 이런 거 집어넣을까? 또 뭐 집어넣어. 막 집어넣어. 근데 얘 또 마찬가지로 얘 명사래. 뭐 하나 없어야 돼. 명사래. 그럼 명사니까 또 수식 받으면 되네? 형용사 수식하려니까 형용사 관계사절? 아무거나 뭐 이번엔 뭐 why 뭐 이런 거 집어넣자. 관계부사 뭐 막 집어넣어. 이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고 계셨던 그 오형식 문장은 지금 이렇게까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끊어있지? 난 분명히 단어를 다 아는데 나 왜 단어를 아는데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해석할 게 많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상식을 좀 묻겠습니다. 한 문장에 동사가 몇 개 있다고 배웠습니까? 하나 있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잘못됐나 봐. 웬일이래? 동사 너무 많아. 근데 실제 본동사는 얘 하나밖에 없는 거지. 얘네들은 다 가짜 동사고요. 다 덩어리였고요. 지금 여기에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절이니까요.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들이 있어서요. 가짜 동사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문장이 왜 길어지냐? 구나 절 때문에 길어진다. 어떻게 길어지나? 지금 눈으로 확인하신 거예요. 아, 문장이 그냥 명사 오면 되면 명사 절 한 덩어리, 형용사 절 두 덩어리. 우리 아직 배우지 않았지만 여기 최악의 시나리오도 있어. 동격의 대절이라고 있거든. 그럼 동격의 대절이면 이 동격의 대절 명사에 동격으로 문장 또 하나가 또 붙어. 얼마든지 더 길어질 수 있어. 혹시 잠깐 이쪽으로 와볼까요? 형용사가 보어 자리 가는 거 말고요. 기본적으로 형용사는 명사 수식하죠, 여러분아. 네? 명사 수식하죠. 부사는 문장 성분엔 영향 안 줘요. 근데 부사도 하는 역할이 있어요. 뭐 해요, 부사? 얘도 수식해요. 쉽게 말하면 명사 빼고 다 수식한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명사 빼고 다니까 부사는 동사 수식해. 부사는 형용사도 수식해. 부사는 부사도 수식해. 그리고 부사는 문장 전체도 수식해. 됐어요? 그럼 다시 이동할게요. 이 길어진 문장에 문장 전체를 수식하려고 다시 부사절이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져요. 이러니까 복잡하죠. 그러니까 구문이 어렵대죠. 그러니까 해석을 못하겠대죠. 그렇다고 포기하실 겁니까? 자, 이렇게까지 길어졌으면 결론은 내야죠. 어떻게 그럼 끊어 읽나?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오늘 칠판 아마 4통 쓸 거다. 세그먼트별로. 근데 처음 시작했던 뭐 주요 성분, 팔품사 이런 건 그냥 절, 구 이건 암기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길어지는지, 그럼 어떻게 끊어 읽는지 사실은 이걸 보여주기 위해 오늘 이 시간 첫 번째 강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어떻게 끊어 읽나? 잘 해야죠. 문장이 짧으면 우리 친구들이 분명히 단어만 알면 해석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한 문장이 지금 그냥 제가 한 문장 그냥 막 쓰는 거예요. 되게 깁니다. 그럼 단어는 알아도 우리 수험생들은 해석을 못하죠. 그러니까 뭐 단어 껴맞추면서 해석하니까 뒤에 있는 해설지랑 내 해석은 청 무슨 딴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되죠. 어떻게 끊어있냐면요.
여러분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문장이 길면 뭐부터 찾으세요? 문장 성분 중에요. 우리 문장 성분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문장 성분 중에 뭐부터 끊어 읽으세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어 아직도 그럽니다. 그래서 네가 그 자리입니다. 문장이 길면 무조건 동사부터 찾으셔야 합니다. 한 문장에 본 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아요, 선생님. 동사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 근데 얘는 어떻게 해요? 한 문장인데요. 동사가 지금 더럽게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구문독해와 어법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게요. 한 문장에서 본동사 하나를 제대로 찾는 날 여러분들은 정확한 해석의 구문독해와 정확한 어법의 세계로 마스터됩니다. 이 녀석 동사를 일단 먼저 잘 찾으면요. 앞에 게 아무리 길어도 주어가 되는 거죠. 동사를 먼저 찾으면요. 앞에 게 뒤에 게 뭐 아무리 길고 뭐가 붙어도 목적어나 목적 보어 뭐 이런 거 되겠죠. 아니면 뭐 보어 하여튼 붙는 뭐가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제 말은 어떻게 끊어 읽냐? 일단 본 동사부터 찾아라. 본 동사 찾기는 쉽지 않죠. 근데 일단 동사를 찾아요. 동사 찾고 나면 앞에 건 길지만 주어, 뒤에 건 뭐 붙으면 목적어나 보어 이렇게 될 거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 수험생들이 또 반문합니다. 아이, 선생님 제가 오케이 이해는 됐어요. 그러니까 동사 딱 찾으면 그 앞에 건 주어, 그 뒤에 건 목적어나 보어라는 소리 아닙니까? 근데요, 전 원래 주어 찾던 사람입니다. 주어 일단 잘 찾으면요. 뒤에 게 동사고 그 뒤에 게 목적어나 보어일 건데 선생님 말씀하신 거나 제가 원래 하던 방법이나 똑같지 않아요? 왜 굳이 뭐 동사부터 찾아요? 그래 너 원래 주어 찾던 녀석이니? 그럼 제가 반문하겠습니다. 주어의 품사 뭐였죠? 명사였죠? 명사 뭐 봤죠? 수식 봤죠? 네, 수식 받는 품사 형용사죠? 명사 자체도 아까 봤잖아요. 명사 절 이딴 거 나와서 되게 길어질 수 있다고. 명사 수식 받아서 형용사 절 이딴 거 들어가면 엄청 복잡해서 길어진다고요. 근데 동사는 길어질 게 없습니다. 그냥 길어져봐야 시제 뭐 완료형 뭐 수동형 이딴 거 들어가는 거 외에는요. 사실은 주어 찾는 것보다 동사 찾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그리고 이 녀석이 사실 몸통이에요. 얘부터 잘 찾아야 그 위가 머리, 그 밑에가 다리 분리가 편하기 때문에 본 동사부터 찾아야 한다고요. 근데 아까도 우리가 화면에서도 봤지만요. 한 문장에 본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가짜 동사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명사 절에 들어가 있는 동사, 뭐 형용사 절에 들어가 있는 동사, 뭐 먼 동사 굉장히 많은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이 동사들을 다 제끼고 이 하나의 본동사 이걸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그게 사실은 가장 관건인 거잖아요. 제가 지금은 1강이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냥 쉬운 얘기로만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길고 복잡한 얘기들은 우리가 하나둘씩 차후로 이어갈 거니까요. 제일 쉽게요. 문장이 길어서 복잡해서 해석 안 되는 거잖아요. 끊어 읽을 겁니다. 묶어 놓을 거고요. 관계사 보이시면 묶을 겁니다. 분사 보이시면 묶을 겁니다. 전치사 보이시면 묶고요. 부사 보이면 묶고요. 컴마, 쌍컴마, 하이폰, 콜론, 뭐 세미콜론 다 부연 설명입니다. 문장 성분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부연 설명밖에 안 되니까요. 다 묶을 겁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관계사, 분사, 전치사, 부사. 일로 와볼게. 관계사, 분사, 형용사니까 수식만 하고요. 그죠? 전치사, 부사, 문장 성분에 영향 안 주니까 제가 다 괄호로 묶어버릴 거다 했었고요. 됐어요? 그럼 다시. 간소화 시키려고요. 문장이 너무 길면 본 동사부터 찾습니다. 근데 본 동사를 찾기 위해 이제 묶을 수 있는 거 관계사 나오면 묶고요. 분사 묶고요. 전치사 묶고요. 컴마, 쌍컴마, 부사 묶고요. 다 묶고 하잖아요? 본 동사 하나 남는다고요. 그래서 본 동사 찾는 연습부터 제대로 하셔야 구문 독해가 바로 잡힙니다. 해볼까요?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뭔지 몰라도 what 나왔으니까 묻고요. 얘도 뭔지 몰라도 동사? 얘 진짜 동사는 아닌가 보죠? that 나왔으니까 묻고요. 얘 뭔지 몰라도 when 있으니까 묻고요. if 접속사가 됐든 뭐 시간 부사절이 됐든 뭔지 몰라도 묻고요. which 묻고 why 묻고 뭐 묻잖아요. 얘 하나 남는다. 얘부터 잡고 나면 제가 말했죠. 동사 잡았으니까 앞에는 길지만 주어일 거고 동사 다음엔 길지만 목적어나 보어나 뭐 이런 거 나갈 거다 라고 얘기했던 거 바로 잡는 기본 편부터 잡으셔야죠. 되셨어요? 오케이. 그럼 또 여기까지 설명하면 제가 수업을 20년을 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의 질문이 따다다다다다닥입니다. 선생님, 좋아요. 제가 원래 주어 찾던 사람인데 선생님 말씀 동사부터 찾는 게 일리 있네요. 그럼 제가 동사부터 찾는데요. 이제 묻기를 시작하는데요, 선생님. 관계사가 보여서 일단 묶기는 시작했습니다. 어디까지 묶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관계사가 나와서 묶기는 시작했는데 어디까지 묶습니까? 이렇게 해요. 분사가 보여서 선생님 묶기는 시작했는데요. 어디까지 묶어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다음에 보이는 동사 앞까지 혹은 다음에 묶이는 거 앞까지. 다음에 뭐 전치사가 시작했다. 그럼 얘 묶어버릴 거잖니? 그러면 그 묶이는 거 앞까지. what 보여서 묶기 시작했거든요. 선생님 어디까지 묶어요? 다음에 묶이는 거 앞까지. 선생님 댕 나와서 묶기 시작했거든요. 어디까지 묶어요? 다음에 동사 앞까지. 이렇게 묶으라고요. 되셨어요? 그러면 본동사가 찾기가 훨씬 쉬워질 겁니다. 되셨어요? 오늘 제가 지금 설명한 이 내용이 교재 챕터로 보시면 유니트 1에 해당하는 문장의 요소고요. 그리고 유니트 2에 해당하는 구와 절편입니다. 제가 설명을 먼저 유니트 1, 2 문장의 요소, 문장 성분 팔품사, 그리고 구와 절, 문장이 어떻게 길어지고 왜 길어지는지를 한꺼번에 설명한 겁니다. 화면을 한번 다시 저랑 쭉 보시면서 정리정돈을 해볼게요. 중학교 내용이었습니다. 문장의 성분과 팔품사 각각의 연계성이 어떻게 되는지. 팔품사 중에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들은 구문 독해할 때 괄호로 묶어서 빼자. 자, 문장은 왜 길어지나? 그냥 단순하게 단어들의 묶음이 아니라 알고 봤더니 단어와 단어가 만나 하나의 품사나 문장 성분이 될 때도 있네. 절, 주어 동사를 갖춘 한 통의 문장이 하나의 품사가 될 때도 있네. 따로따로 이 안에 있는 건 소소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명사구,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투부정사구, 동명사구,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형용사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투부정사구, 분사, ing, pp. 부사구, 생략. 절, 주어 동사를 갖춘 하나의 문장의 문장 성분, 하나의 품사가 돼야 된다고 명사절 많았습니다. if나 whether절, that절, 관계대명사 중에 유일하게 what, 의문사절. 형용사절, 관계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다 형용사. 부사, 문장 성분에 영향 안 주니까 됐고. 됐어요? 이 구나 절들이 문장을 어떻게까지 길어뜨리는지 우리가 직접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본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길어진 문장을 우리는 어떻게 끊어 읽을 것인가? 본 동사부터 찾는 게 관건이다. 근데 한 문장에 가짜 동사들이 엄청 많을 것이다. 수식 동사든 명사, 절 동사든. 그래서 관계사 묻고, 분사 묻고, 전치사 묻고, 부사 묻고, 컴마, 쌍컴마, 하이픈, 세미콜론 다 묻고 나면 본동사 하나까지 남을 것이다. 근데 어디까지 묻냐? 다음에 묶이는 거 앞까지, 다음 동사 앞까지 묶으면 일단 기본적인 구문 독해 1강 완성의 첫 시초로는 괜찮다 이거였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할만하죠, 여러분들아. 그렇게 뭐 구문 독해가 복잡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것 같지도 않죠.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잘 보세요. 관계사가 있으면 묶을 거잖아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 가능. 이런 거 어디 중딩 때 배운 적 있지 않니?
분명히 우리가 관계사가 있으면 우리가 묻기라도 할 텐데 이게 생략됐어. 관계사가 없으니까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가 바로 있어. 그건 어떻게 구별해? 분사가 나오면 묶을 거잖아. 근데 분사가 여러분들도 알고 있지만 ing, ed 형태잖아. 분사 ing면 묶어야지. 근데 동명사 ing면 걔는 명사인데 주어일 수도 있는데 못 묶지. 분사 ed면 묶어서 버릴 거잖아. 수식이니까. 야 근데 동사 ed면 우리가 그렇게 찾고자 하는 동사, 본동사 ed면 그건 절대적인 본동사인데 못 묶잖아. 말로는 다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니네는 아는 게 많다. 잘못 알고 있고 잡지식이 있고 얄팍한 지식이 문제다. 이 알고 있는 걸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다. 했던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렸던 말씀입니다. 일단 1강의 제 설명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뭐 하실 거냐면요. 필기하실 겁니다. 오늘 제가 노트 준비하라고 말씀드렸죠. 총 4개의 세그먼트별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필기하시고 저는 교재에서 다시 확인하면서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필기하십시오. 자, 필기 다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모니터를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잠깐 퍼즈 하셔서 충분히 아름답게 필기하시고 저랑 다시 컴백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 동안 배운 얘기들이요. 잠깐 한번 정리해보고 그리고 이제 교재 내용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주요 성분과 팔품사요. 이건 중학교 이야기들을 시작했었습니다. 주어 자리엔 명사, 대명사, 동명사 얘는 사실은 팔품사는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온다. 서술어 자리에 동사 가는 건 당연하고 목적어 자리에 명사, 마찬가지로 대명사, 팔품사로 따지면요. 보어 자리엔 명사나 형용사가 온다. 나중에 근데 다시 배우겠지만 보어 자리에 명사라면 일반적으로 직업이나 신분 같은 거 나타낼 때 명사를 쓰고 일반적으로 형용사는 감정이나 상태 같은 거 나타낼 때 형용사를 쓴다. 그 외에도 형용사라고 하는 녀석은 말씀드렸듯이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로 쓴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팔품사 하나, 둘, 셋, 네 개였고요. 5, 6, 7, 8 판풀사의 나머지 것들은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문장이 길어지면 괄호로 묶어서 버리세요 라고 했던 거고요. 그 외에도 부사는 하는 역할이 있긴 있다고 했습니다. 부사가 하는 역할,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한다면 부사는 명사 빼고 다 수식한다 했죠. 명사 빼고 다니까 부사는 동사를 수식하고요. 부사는 형용사를 수식하고요. 부사는 부사도 수식하고요. 부사는 문장 전체도 수식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노트에 필기하신 내용과 중복적으로 똑같은 내용일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 뭐 했냐? 문장이 그렇다면 팔품사 무슨 주요 성분 있는데 왜 길어지나? 왜 복잡해지나? 구나 절 때문이라고 했어요. 잠깐요. 구라고 하는 게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구? 단어가 맞나? 하나의 품사 또는 하나의 문장 성분이 돼야 한다. 단어가 맞나? 하나의 품사 또는 하나의 문장 성분이 돼야 한다. 됐어요? 근데 그 안에 각각 구에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 이런 거 있었거든? 근데 여러분들은 부사구는 문장 성분에 영향 안 주니까 됐고 명사구, 형용사구 이런 녀석들 중에 투부정사는 다 들어갔어요. 그쵸? 명사구에 뭐 있었어요 또? 암기하셔야 된다고 했을 텐데요. 동명사예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예요. 형용사의 이외에 분사예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구, 단어가 맞나? 하나의 품사 또는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룬다. 명사구, 투부정사구, 동명사,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형용사구, 투부정사, 분사.
됐어요? 그럼 이제 절이라는 게 뭐였더라? 절. 주어 동사를 갖춘 문장이 하나의 품사 또는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것. 그래서 각각 얘도 명사, 형용사, 부사절 있었거든요. 명사절 머릿속으로 읊어봅시다. 명사절 많았습니다. if나 whether절, that절. 관계사 중에 유일하게 뭐 있었더라? what. 의문사절. 자, 다시요. if나 whether절, that절, 관계대명사 what절, 의문사절. 형용사절, 니네가 알고 있었던 관계대명사 명사 아니고 관계부사 부사 아니고 관계사는 다 형용사절. 부사절, if나 when. 근데 얘 if랑 다른 뜻. 얘 when이랑은 의문사절 when이랑은 또 다른 뜻. 이러면서 우리가 정리했었었죠. 어떻게 길어지는지는 제가 1형식부터 5형식 중에 5형식 문장을 통해 길어지는지 봤고요. 그 길어진 문장을 어떻게 끊어 읽느냐? 본동사부터 잘 찾으자. 세상에 본동사 하나밖에 없다. 나머지는 다 가짜 동사니까 묶을 수 있는 만큼 다 묶어내고, 그리고 본동사 하나를 찾는 날 훨씬 구문 독해와 어법이 쉬워진다. 괜찮으세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책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내용 언제 이제 챕터 1 보시면 12페이지입니다. 프리뷰에 거기에 주성분, 수식성분 이러면서 있죠. 그 주성분의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수식성분의 형용사, 부사 뭐 이런 게 있죠. 이게 아까 우리가 앞서서 했었던 실제 주요 성분과 팔품사 내용과 똑같습니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페이지 12페이지에 유니트 1 문장의 요소, 주부,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교재 페이지 넘겨서 14페이지까지요. 다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얘네의 품사가 뭔가 보실래요? 13페이지에 주어 자리 있는데 보세요. B. 주어란 주부의 중심이 된다. 명사, 대명사, 그리고 그 상당 어구가 주어로 사용된다. 명사, 대명사, 그 상당 어구, 동명사, 혹은 명사절 이런 거 있겠지 뭐. 그치? 그런 거 얘기 쓴 거죠. 동사, 동사란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고 술부의 중심이 된다. 13페이지 하단 목적어, 목적어란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이나 상태의 말이다. 명사, 대명사, 그리고 그 상당 어구가 된다. 명사, 대명사, 뭐 동명사, 명사절, 명사구 뭐 이런 거 다 되겠죠. 그게 상당 어구라는 소리고요. 제가 지금 설명했던 내용은 교재에 모두 다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14페이지 하단에 S 해서 수식어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수식어란 꾸며주는 말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와 동사, 형용사, 다른 문장 전체를 수식하면 부사가 있다. 명사는 명사를 수식하고 부사는 명사 외에 다 부사가 동사, 부사가 형용사, 부사가 부사, 부사가 문장 전체 수식한다. 그 얘기를 한 게 F번입니다. 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15페이지에 본격적인 엑서사이즈 1이에요. 엑서사이즈에서 5번, 6번 문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번 문장이 He said that he was busy 라고 나와 있거든요. 실제 제가 이 교재 내용을 PPT로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현재 촬영하고 있는 시점은 지금 아직 교재가 다 나오지 않은 상태라 여러분들이 불가피하게 PPT로 확인을 못하고 제가 문장을 한번 써볼게요. 해석 못하는 친구들은 없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죠. 그는 말했다 그가 바쁘다는 걸 모르는 친구가 어딨어. 이거 말고 문장 성분을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뭐 이런 걸로 표시해 보래. 해보자. 우리가 배운 대로 한 문장의 본 동사는 하나밖에 없다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지금 봐도 벌써 이 짧은 문장에 동사 2개네? 됐네. 본 동사는 얘기했네. 됐죠? 얘는 어떻게 할 건데요? that 나왔으니까 묶어버리면 되죠. 됐어. 그럼 원래 얘 주어, 얘 동사 이건 거야. 뒤에 건 제가 뭐랬니? 목적어나 보어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했지. 근데 그가 말했다? 그가 바쁘다는 것을 말했다네? 그럼 얘 목적어겠네. 되셨어요? 목적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 명사네. 혹시 여러분아 명사절 기억나는 거 있으면 나한테 좀 읊어줄래? 명사절? if나 whether절. 멋있어. 또 명사절?
대절. 멋있어. 또 관계대명사 왓절. 얘 대절. 목적어 자리에 명사 하면 되잖아. 그래서 명사절, 대절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들이 문장을 분석할 땐 본 동사부터 찾고 나머지 거 하나 둘씩 구인지 절인지 분석하면서 하면 된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엑서사이즈 2 한번 보겠습니다. 엑서사이즈 5번 밑으로요. 6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좀 길어요. Long experience had taught him how to sell books to people who did want them. 이 정도는 사실은 해석하라고 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은 문장입니다. 그냥 직역해도 되거든요. 오래된 경험은 가르쳤다 그에게 how to sell? 선생님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뭐뭐 할지 이렇게 해석하랬지? 어떻게 팔지 이러면 되겠네? 어떻게 책을 팔지를 가르쳤다. 오랜 경험은 그에게 책을 어떻게 팔지를 가르쳤다.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원치 않는 뭐 이건가 봐.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은 해석돼. 근데 제 목표는요. 대충 단어 맞춰서 깨맞추려고 지금 해석하지 않습니다. 동사부터 찾겠습니다. 동사처럼 보이는 녀석이 2개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그치? 본동사는 됐네. 그러면 who는 관계대명사니까 여러분들 수식하니까 우리 괄호로 묶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묶어두시면 본동사는 had taught 하나만 남습니다.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요. 앞에 건 우리가 주어라고 보기로 했으니까 긴 경험은 그를 가르친다. 목적어였겠네요. 오케이? 뭘 가르치는데? How to sell books. 책을 어떻게 팔지?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명사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에게 간접 목적어. 책을 어떻게 팔지를 직접 목적어. 사형식 다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사형식이면 주어, 동사, 목적, 그러니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면 됐는데 뒤에는 왜 붙었어요? 전치사잖아요. 우리 전치사는 문장 성분에 영향 안 준다고 했던 거 기억 안 나요? 그럼 전치사 나오면 무조건 묵점이에요. 전치사 묶었죠. 다음에 묶이는 거 앞까지요. 관계사는 수식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책을 팔지를 가르쳤다. 이러면 되겠네요. 선생님, 얘 투부정사 아니에요? 투부정사는 못 묶는 거 아니에요? 부사정용법만 묶지 않아요? 투부정사는 투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와야죠. 투 다음에 지금 명사 나왔죠. people. 전치사 투라는 소리입니다. 전치사니까 묶었고요. 따라서 오랜 경험은 그에게 그것들을, 즉 책들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을 어떻게 팔지를 가르쳤다. 이런 표현이겠네요. 따라서 15페이지에 5번, 6번 문장의 성분을 주어, 동사, 목적어로 다 표시해서 우리는 연습은 끝냈고요. 15페이지에 유니트 2 갑니다. 여러분들 펜 하나 준비하시겠어요? 펜을 보시면 펜을 갖고 여기 형광펜으로 몇 가지만 정리할게요. 9.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로 나뉘어진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면 15페이지에 9 동그라미 2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 하나의 품사.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필기했었던 바로 그 내용이에요. 단어와 단어가 만나 하나의 품사 또는 하나의 문장 성분을 이룬다. 명사구엔 뭐 있고 형용사구엔 뭐 있고 부사구엔 뭐 있고 15페이지에 하단에 보시면요.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임, 뭐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가 목적어로 쓰임, 동명사구가 보어로 쓰임 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다 설명했고 교재는 확인용으로만 쓰겠다라고 했던 게 이런 얘기고요. 페이지 넘기시겠습니다. 페이지 넘기셔서 16페이지에 B번 절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형광펜 갖고요. 문장의 일부를 이루면서 주어 술부가 있는 것을 절이라 한다. 에다가만 밑줄 좀 하나 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어 동사를 갖춘 하나의 문장이 일부를 이룬다라고 했던 게 하나의 품사, 문장 성분을 이룬다. 이 얘기고요. 그 밑에 보니까 뭐 관계대명사 what이 주어네. 밑에는 뭐야? 의문사 who가 주어네. 뭐 대절이 주어네. 이런 예문들이 쭉 목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럼 17페이지 엑서사이즈 2에서요.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분이 명사, 형용사, 부사 중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쓰시오라고 했는데 그중에 여러분들 문장 나머지 것들은 다 쉽고요. 3번 문장 하나만 보실까요? I was 18 when I met her 했습니다. 문장은 완전 쉬운 문장입니다. 해석해 보니까 자는 18세입니다.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 나는 18세였습니다. 이 문장 해석 맞죠? 해석보다요. 이건 워낙 짧은 문장이니까 성분 중에 밑줄 친 부분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3번에서 본 동사 좀 하나 찾아볼까요? 본 동사가 was 있고 met 있는데 둘 중에 뭔데요? 네, was가 본 동사네요. met은요? when 때문에 괄호로 묶으실 거네요. 그러면 I was 18, 나는 18살이다 라고 하는 이 형식 문장입니다. 그러면 주어 있고 나는 18살이니까 주어 보충해주는 보어 있고 완전하게 주어 동사 보어를 다 갖춘 완전한 문장이거든요. 그럼 뒤에 when은 왜 붙었어요? 똑같죠. 문장 성분에 영향은 주지 않지만 해석은 되잖아요. 따라서 그 when은 밑줄 친 부분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시면 됩니다. 앞에 완벽한 이형식 문장이 끝났고 해석은 되지만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when은 뭐뭐 할 때 시간 조건 부사절이었겠네요. 내가 그녀를 만났을 때 나는 18세였다. 부사절 묶어버리시면 하는 역할도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17페이지까지요. 유니트 1, 2 문장의 주요 요소 그리고 구와 절에 해당하는 이야기까지 마쳤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가 오늘 배웠던 것 중에 구와 절에 해당하는 건 제가 그래머 존 끝날 때까지 아마 계속 쓸 거라고 했으니까 요거까지만 잘 복습해 주시고요. 선생님 저는 예습을 정말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친구들은 3강 유니트 3, 유니트 4, 유니트 5에 해당하는 것까지 한번 읽어만 보십시오. 제가 아직 설명한 게 많이 없어서요. 여러분들한테 어디까지 뭐를 예습하라 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일단 배운 데까지 잘 복습하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2강 유니트 2에서요. 수식 어구의 이해 그리고 본격적인 문장의 1, 2, 3, 4, 5형식 문장의 문형을 통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